자,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정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동적인 내용들로 좀 더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더 페이지에 온라인 메뉴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기 이제 메뉴를 뭐 이제 여기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뭐 카페라떼, 카푸치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들을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것들을 표시를 할 건데 여기 부트스트랩에서 리스트에 대한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타이포그래피 안쪽에 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 뭐 얼마 뭐 이제 에스프레소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디스크립션 리스트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DL, DT, DD 이렇게 세 개의 태그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이제 DT가 이제 타이틀 그리고 DD가 디스크립션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이 DL을 로우로 구성을 한 다음에 칼럼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은 부트스트랩에 여기 이제 이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줄을 12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12개 중에서 몇 개 칸만큼을 차지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작성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DL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DT 그리고 DD 이제 에스프레소는 2,500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자, 에스프레소 2,5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가로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까지가 되진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가로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로우 그런 다음에 여기 자 D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에 12칸 중에서 3칸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뒤에 거는 9칸 차지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칸, 9칸이 지금 가로로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2개, 10개 정도로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구성으로 해서 메뉴를 일단 3개만 아메리카노는 2,800원 그리고 라떼는 3,000원. 자, 요렇게 한번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되는 건데 이거를 실제 이렇게 정적인 걸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끝내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문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잔수를 입력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제 선택한 메뉴에 합계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작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개수를 세는 카운터를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어 놔 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냥 자, 요 2,500원 메뉴는 이렇게 P 태그로 해놓고 요 아래에다가 버튼을 넣을 건데 자, 부트스트랩에 제공하는 것 중에서 버튼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튼 여러 개가 표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그룹 형태로 묶어주는 거예요. 버튼 세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끝에는 라운드 이제 레이디어스가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애들한테는 레이디어스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자, 이 밑에다가 어, btn 그룹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제 버튼이 제 이름이 화이트가 아니고 좀 더 밝은색 저걸 넣고 싶었던 거였는데 화이트가 아니라 라이트였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넣어 놓고요. 어, 뒤에가 완전 흰색이니까 라이트를 넣어놨지만 사실 라이트 같다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제 지금 저 사이즈에 대한 옵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버튼에 대한 사이즈를 자 사이즈가 이제 스몰 X 스몰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제일 작은 걸 원하는데 X 스몰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스몰로 해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좀 작아진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형태를 다른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요. 자, 각각의 메뉴들을 이제 이렇게 추가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합계가 나와야 될 테니 저희가 여기에다가 어, 가로선을 하나를 넣어 놓은 다음에 이 아래에 합계 해서 이제 뭐 영원. 지금은 그냥 이제 실제 계산이 될 건 아니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뉴 선택하면 메뉴 선택한 것들이 아래 합계가 돼서 나오는 이런 이제 온라인 메뉴판이 되는 겁니다. 자, 구성까지는 다 됐고 여기에 이제 기능들만 좀 추가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뉴를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늘리는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리액트에서 이야기하는 상태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 안에서 이 페이지 이제 더 이상 정적인 페이지가 아니라 누르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1, 2, 3, 4, 5, 6 해서 늘어날 거고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밑에 반영도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다이내믹하게 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상태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에스프레소가 0개인 상태죠. 근데 하나를 늘리게 되면 1개인 상태로 상태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 이제 우리말로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스테이트라는 것이고요. 이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 페이지를 동적인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테이트를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스테이트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이제 도구들이 또 필요해지기 때문에 조금 품이 들더라도 최소한의 방법으로 한번 요것들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요 함수 컴포넌트 안에서 이렇게 상수를 선언을 하는데요. 자, 상수 선언하는데 이 부분 잠깐 이렇게 비워놓고 자, 여기에 use state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어디에 있냐면은 리액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액트 패키지 안에서 use state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거를 네. 자, 이렇게 유즈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는데, 자, 이 유즈 스테이트로 상태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0이라는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드 올 그러니까 그 읽기 전용의 값과 쓰기 전용의 함수 이 두 가지를 유즈 스테이트는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 앞에는 값, 뒤에는 쓰기 함수 이렇게 항상 한 쌍이 나오게 돼요. 함수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에스프레소에 대한 부분들이 에스프레소에 대한 상태, 에스프레소 개수를 여기 넣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이거를 에스프레소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뒤에는 set 에스프레소라고 이름을 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태를 설정할 때 약간 그 암묵적인 룰 같은 건데요. 이거를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키면은 내가 보기에도 편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편한 코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읽기 전용의 값 같은 경우에는 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쓰기 전용의 함수는 이 읽기 전용의 값에 set을 붙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이름의 규칙은 카멜 케이스를 따라서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띄어쓰기마다 대문자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어디에 출력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에스프레소의 값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값을 1로 바꿔주면은 여기 이제 값이 바뀌고 값을 바꿔주면은 바뀌고 여기에 이제 이 기본값을 변경을 하면은 이 에스프레소에 있는 값이 바뀌어가지고 실제 결과에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을 이제 처음 읽어오는 순간에 바꾸는 게 아니라 읽어온 이후에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자,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그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함수를 직접 선언하지 말고 유즈 콜백을 쓰라고 하는데 최적화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그냥 add 에스프레소라는 함수랑 그리고 사실 이게 제거하는 게 아니니까 저기 리무브라고 하기 좀 그런데 리무브 에스프레소라고 이렇게 들어서 자, set 에스프레소 해서 에스프레소 플러스 1 에스프레소에 하나 추가한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여기에는 하나 뺀 값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선언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버튼에다가는 온 클릭했을 때 이제 remove espresso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을 했을 때는 add espresso를 넣어주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add espresso가 동작을 하고요. add espresso라는 함수는 set espresso라는 쓰기 전용의 함수로 호출을 해서 읽기 전용의 값인 에스프레소에 1을 더한 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 에스프레소라는 변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에스프레소라는 게 발음이 안 되죠? 자, 이 에스프레소라는 변수를 이렇게 뭐 하나를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진 않고 읽어올 때만 쓰고 쓸 때만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원웨이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은 또 깊게 이제 파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만 좀 드리자면은 자 결국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바인딩을 할 때 이 변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는 것들,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는 것들은 이제 양방향으로 되는 거죠. 투웨이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용이고 셋 에스프레소는 쓰기 전용이에요. 에스프레소라는 값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읽기 전용이고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쓰기 전용 함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돌기는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죠. 이런 거를 이제 원웨이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에는 투웨이 바인딩으로 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오래전의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처음 태동할 그 당시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투웨이 바인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성능적인 문제들이 있으니, 리액트에서는 이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할 때 무조건 원웨이 바인딩을 하자. 그래가지고 쓰기 전용 함수를 통해서만 읽기 전용을 하고, 그래서 이 값이 이 쓰기 전용 함수를 통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쓰기 전용 함수가 발동하기 전까지는 저 값에 대한 변경을 아예 추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능 향상을 꾀하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세 가지를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를 하려면 어쨌든 상태를 하나씩 추가를 좀 해야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노, 셋 아메리카노.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들고, 그런 다음에 카페라떼는 그냥 줄여서 라떼라고 쓸게요. 그래서 셋 라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밑에 함수들도 add 아메리카노, z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플러스 1. 자, 리무브 아메리카노. 그래서 z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마이너스 1. add 라떼, 센 라떼, 라떼 플러스 1. 리무브 라떼, 셋 라떼, 라떼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놓고 요 아래에 이제 자, 아메리카노의 요 값에도 이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출력을 해놓고 마이너스 버튼의 온클릭 쪽에다가는 리무브 아메리카노를 연결을 하고요. 더하기 쪽에다가는 add 아메리카노 함수를 연결을 합니다. 이번엔 윗줄부터 하나씩 가볼까요? 자, 이 빼기 버튼에는 remove 라떼를 연결을 하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자, 라떼 상태를 저기다가 연결을 해놓고 온클릭에다가는 add 라떼를 연결을 해놓으면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메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합계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합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가격이 다 뭐 정해져 있고 지금 변하는 건 상태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합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에스프레소가 2,500원이죠. 그리고 아메리카노 곱하기 2,800원 더하기 라떼 곱하기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됩니다. 당장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자, 저희가 이제 그 이 작업을 할 때 조금씩 조금씩 이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좋은데요. 특히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최적화를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넣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